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0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009일차고요. 네, 오늘은 의식지도 해설 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나가겠습니다. 네, 체크를 해놓고 이렇게. 네. 이 무한한 사랑과 비교해 종교의 신은 어린 데이비드에게 이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다. 그러니까 종교의 신과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그 경험을 뭔가 하셨잖아요. 그래서 16살 때 종교에 대한 그의 믿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것. 그래서 하루는 숲속을 거니는데 전 시대에 걸친 인류의 고통에 대한 알미, 전 시대에 걸친 인류에 대한 인류의 고통에 대한 삶이 거대한 먹구름처럼 불시에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 순간 박사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에 대해 신을 탓했고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신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은 붕괴되었어도 존재의 진실에 다다르려는 내적 욕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더 커다란 진실에 필사적으로 도달하려는 내적 중심을 의식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중심 안에서의 어떤 의식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출나게 높은 IQ를 타고난 덕분에 그분은 과학, 신학, 의학, 정신의학 분야를 지성을 통해 쉽게 통달했습니다. 특출나게 높은 IQ를 타고나셨대요. 아무래도 의식이 높으시니까 IQ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과학신학, 의학, 정신의학 분야의 모든 지성을 쉽게 그냥 통달하신 거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 해군 소해정에서 복무한 이후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당시 직업이 3개나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정신과 주임이 되어 뉴욕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며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다량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프로이드 학과의 선구자격인 어떤 분에게 몇 년에 걸친 정신 분석을 받았습니다. 박사님은 헌신적인 선불교 명상가여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앉아서 명상을 했습니다. 1시간, 1시간. 우리 15분도 앉아가지고 5분, 10분도, 그렇죠? 하지만 이런 모든 탐구는 더 이상 절망만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으나 내적으로는 거대하고 막막한 어둠에 맞닥뜨렸습니다. 또 내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또 이런 길이 또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38살이 되던 1965년에 위기가 절정에 달한 박사님은 치명적 진행성 질환으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성을 통해서 존재의 진실을 추구했던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우 심한 고뇌와 절망 상태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이 정말 임박했을 때 하나의 생각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 생각과 함께 박사님은 기도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계시다면 지금 저를 도와주길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거기에 어떤 신이 있든지 그 신에게 큰 기대 없이 완전히 내맡겼습니다. 즉시 박사님은 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사님은 경천
공지할 이 여파를 묘사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망각은 불현듯 사라졌고 그 자리엔 전부임의 광희의 본질로서 강렬하게 빛나는 신성의 빛이 놀랄 만한 아름다운 광채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이 그러니까 순수한 의식 상태로 갔을 때는 그냥 지성을 떠나서, 지성이 아니죠. 그냥 그 이상의 상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499까지가 이해. 그죠? 이성, 그 지성, 499, 선이 있는 상태의 그 상태고, 500이 넘어서부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는 이런 또 이제 호킨스 박사님도 엄청난 내적인 어떤 그런 상태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죠? 박사님은, 그러니까 박사님의 의식은 완전하고 갑작스럽게 변형됐습니다. 마음과 그 정신 패턴은 빛을 발하고 완전하고 총체적이고 침묵하고 고요한 무한하여 전부를 포괄하는 암인 현존으로 대체되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평화로운 내적 침묵이 압도했습니다. 이미지와 개념이나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미지, 개념, 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죠? 네. 그래서 사실상 생각할 어떤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 사라지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다 아무것도 그냥 하나인 그냥 내적인 엄청난 그런 상태로 이게 아마 900이 넘는 그런 상태를 묘사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사님과 다른 이들 간의 분리감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박사님은 주위 모든 이에게서 동일하게 아름답고 영원한 완전함을 보았습니다. 광희가 모든 이의 얼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모든 이는 동일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비이원성의 상태에서는 각각의 살아있는 존재마다 다른 모든 존재를 하나하나 의식하고 만물은 알물 통해 존재 자체의 본질이 짓는 기본 성질을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조화로웠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하나 의식하고 만물은 그냥 알물 통해서 그냥 존재 자체의 본질이 어떻게 돼요? 그냥 성질이 공유되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 있잖아요. 의식 수준에서 600, 그냥 600이 완벽한 하나, 빛비춤 이상의 깨달음의 언어 이전의 순수의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지도 보시면요. 존재, 있음, 참나. 그쵸? 700에서 1000 그 사이. 900대가 넘는 상태를 묘사하신 거예요. 그죠? 자꾸 보다 보면 언젠간, 읽다 보면 언젠간, 언젠간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참, 계속 하다 보면, 네, 언젠간이라고 표현도 못하겠네요. 그죠? 네. 어떤 것도 다른 무엇보다 좋거나 나쁘지 않고 높거나 낮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정물은 동일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창조의 신성 속에서 본질적으로 성스러웠습니다. 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냥 성스럽고 아름다운 그냥 자체만 쫙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이거는 종교하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비교할 수가. 어제 제가 이제 집에 올라가는데 되게 진짜 오래간만에 친절한 분이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더니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타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몇 층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 뭐 들지도 않, 그러니까 한 손에만 들고 있어서 한 손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3층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층을 가시는데 저는 11층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눌러주시더라고요. 되게 친절하다. 친절한 느낌이 딱 들어와서 친절하시네. 그런데 내가 무거운 걸 들은 것도 아닌데 처음 봤어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많아서 절로 못 갈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손에 신문지 같은 걸 이렇게 쥐고 계시더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나 봐요. 뭐 그 종교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신문지가 들키는데 뭘 무슨 미술전을 하는가 봐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미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여기 이걸 하니까 오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시라 하면서 저보고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아마 용기를 내서 하신 것 같아요. 뭐라 하는데 결론도 없어. 끝도 없어. 신문만 주고 가. 아무것도 뭐가 없어. 그냥 오실래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라 하길래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드렸는데 그 요점이 뭐지? 오라고 하는 건가?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언제 또 오세요도 아니고 그냥 주고 툭툭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신문을 제가 뭐 또 보겠어요. 이렇게 그림만 보고 말았는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제 초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친절하셨구나. 3층 가시는구나. 이제 그냥 그렇게만 하고 말았는데 아, 나도 저러진 않을까. 끝까지 매듭을 짓지 않는구나. 뭐 또 뭐 보자 하든지 여기 오실래요 하든지 전화번호를 딴다든지 뭔가 어떤 이런 이렇게 역할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받든가 뭔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따든가 이래야 되는데 다음 약속을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되게 자신이 없었는데 용기 내서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 뭔가를 끝은 없었지만 초대를 하시는 듯한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엄마,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미술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를 내려놓아야, 그쵸? 내려놓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는데 엄마, 아빠를 내려놓아야 내 마음속에서 의지하고 기대고 있고 엄마 상이 들어와 있던 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그뭐 미술전을 한다 그래서 그냥 아 이게 그냥 딱 들으면서도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붙들고 있구나라는 거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잠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업을 듣는데도 계속 선생님이 마지막 1교시 끝날 때까지 막 계속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한순간에 1, 2분 만에 벗어나시게 된 계기를 끊임없이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돈에 대한 안 좋았던 것도 풍요로 바뀌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제 것도 저도 제 거를 계속 보게 되는데 엄마가 돈에 대해서 힘들었고 뭐에 대해서 힘들었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 저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제 엄마를 보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저는 이제 그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이제 아 선생님 같이 재맥락하는 거 내려놓고 재맥락하는 걸 끊임없이 이제 같이 그냥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내려놓아야 돼요. 엄마랑 아빠에 대한 상 때문에 생긴 상 때문이 아닌 그걸 통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생기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정서적인 거, 돈, 유전적인 거 엄청 많죠. 정말 정말 많은 거예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5월을 보내면서도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벌써 이제 이달 지나면 반년이 또 그렇게 훅 지나가네요. 시간이 없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나가는데 5월에 뭐 했나 아프다가 지나가고 여행 갔다 지나가고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참
정말 각성해야 되겠다. 각성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뜻깊게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 정말 6월 10일이면 9일밖에 안 남았네. 깨달음 시크릿이 9일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하고 있지? 집중하고 있나? 집중도 안 하고 있고 뭔가 이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침에 또 들더라고요. 키스 박사님은 의식이 아주 그냥 그 높은 그런 경험을 하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계속 의식이 깨어나라고 의식이 변형돼서 의식 상승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데 뭐 하고 있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나 각성을 하게 되네요. 읽어보면서 그렇죠? 네. 또 볼게요. 30페이지. 네, 홉킨스 박사님은 의식혁명에서 의식지도 연구가 1965년에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박사님 자신의 의식 변형을 의미합니다. 박사님은 고전적으로 깨달음이나 신비적 합일이라고 부르는 변형을 겪은 후에 그 상태를 강연과 책에서 맥락화할 수 있었던 아마도 최초의 훈련받은 임상과학자나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훈련받은 진짜 정말 이 맥락을 완전히 삶에서 그러니까 신비적 합일이라고 부르는 변형, 완전 의식의 변형이 일어나신 그런 그죠? 과학자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절정 경험, 특정한 절정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산이나 운동 경기에서의 업적, 무대 공연, 창조적인 작업, 암벽 등산, 사랑을 나누는 성교, 이런 삶을 바꾸기까지 하는 영적 변형, 예를 들어 임사 체험이나 지복 직관을 통하여 몰입이나 강렬한 기쁨, 자기 초월을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의식이 갑자기 변형되어 비이완성 상태로 영원히 들어가는 일은 몹시 드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경험을 살짝살짝은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의식이 변형이 된 상태에서 비이완성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히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대다수는 뭐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로 가는 거죠. 몸을 그냥 놔두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문데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업적을 남겨놓으신 거죠. 의식 지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설탕이 따뜻한 물에 녹아 들어가듯 설탕이 따뜻한 물에 싹 녹아 들어가면 설탕의 작은 그 결정체가 사라지잖아요. 다시 설탕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예전의 설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탕이어서 따뜻한 물로 녹아 들어갈 때의 어떤 그 상태의 모든 그 사이사이의 그 의식의 그 모든 변형된 상태를 표현을 해 놓으신 거죠. 우리에게 그런 길이 있으니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 자아의 모든 감각이 녹아버려 에고 소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신충격의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윌리엄 제이스가 자신의 저작,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말해주듯 신비체험은 형언할 수 없기에 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묘사가 정말 불가능한 상태를 계속 근데 묘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책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전에 써놓으신 것도 있고 그쵸. 그래서 계속 아마 의식이 높으신 상태의 이 호킨스 박사님 책은 계속 아마 재발간되고 베스트셀러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의식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 책이 길이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손에 아마 가고 알려지지 않을까. 근데 제대로 알리고 계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도 뭔가 선생님 말씀이 왔다 금방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 말씀이 다르다라는 거를 뭔가 다르구나라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이쪽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몇 번 들으면 진짜 그 선생님의 그 큰 사랑, 호킨스 박사님 말씀, 호킨스 박사님이 경험하신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걸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의식의 이런 변형의 깨어남 속에서 호킨스 박사님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수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그 변화에 적응하는데 수년이 다시 걸렸대요. 사라졌다. 설탕, 물 상태로 따뜻한 물로 녹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적응하는데도 수년이 다시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는 마치 고압 에너지에 타는 고압 전선처럼 평평하게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사회에서 소통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데이비드라고 부르며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두 다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부르니까 다시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TV를 보면서 빠르게 습득을 했다라는 거. 한번 왜 기억했다가 잊어버려도 한번 전에 했었던 건 빠르게 습득이 되잖아요.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습했던 거는 빨리 들어오잖아요. 공부했던 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1, 2분 만에 빨리 그 화분 속에 그 씨앗을 보고 아, 이것 때문에 50평생을 힘들어 했었던 것들을 어제 내가 뭐 어떤 거 힘들어지긴 다 읊어주시는 거예요. 그치? 그쵸? 알코올 중독, 의처증, 간경화, 알레르기 뭐 막 같이 읊어주시는 거죠. 네, 그게 하루아침 1, 2분 만에 없어졌던 건 그 전에 했었던 것들 때문에. 근데 호킨스 박사님 완전히 지워졌다가 다시 이걸 보고 자꾸 데이비드라고 다시 부르네? 당황스러우셨대요. 와, 그쵸.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은 자신이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것과 하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선생님 그러시던데. 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분이 여기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는요. 여기 그냥 모든 곳에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 있어요 하시는데 모든 곳. 나도 모든 곳에 있을 텐데. 아직 경험은 모르겠고 있을 텐데 모든 곳에 있을 텐데 선생님은 나는도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나는 그냥 모든 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 오픈 상태잖아요. 오픈 상태라는 거 아세요? 저는 그냥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이 몸을 보기 때문에 이렇구나. 진짜 높은 그런 상태에서 자꾸 내가 보이는 것을 자꾸 내려놓고 그 진짜 의식을 믿는 거, 그렇게 의식을 믿는 거, 내가 보는 거, 생각하는 거에 자꾸 묶여 있어서 자꾸 내려놓는 거, 끊임없이 계속 내려놓는 거를 어, 각성해야죠. 자꾸 공부해야죠.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자꾸 분리되어 있는 것만 봐요. 어릴 때 태어나면서 그냥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서 계속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깨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식임을 각성하고 의식이라는 거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면 저는 그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 박사님은 하나인 참나를 보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볼 때 우리는 뭘 봐요? 그러니까 하나인 참나를 보았고, 거기에 있는 당신과 여기에 있는 나는 어떠한 분리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상태를 그러니까 분리도 없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뭐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아, 이 사람이 이랬었지. 아, 이 사람이 저랬었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전과는 다르게 봐지는 느낌은 있어요. 자꾸 눈빛을 쳐다보면서 사랑으로 봐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보려고 하고 봐졌다가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면 사랑으로 보려고 자꾸 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된 상태? 그러려면 내가 어릴 때 과거에 경험에서 기억했던 것들을 지워야 이런 상태로 점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들, 내 경험, 내 기억들을 재맥락을 해서 일단은 지운다기보다 재맥락을 해서 분리되고 결핍되어 있고 피해봤다는 모든 그런 것부터 다시 재맥락을 해서 풍요로움으로 바꾸고 난 뒤에 그것 또한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으네요. 그죠? 그 지복과 자기 완성은 일상 기능에 흥미가 생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소득과 성공이라는 이전에 가졌던 동기는 무의미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이런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우리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을 저 밖으로 보내드려야 돼요. 저 밖으로 보내드려야 돼요. 우리가 빨리 깨어나서. 네. 뭔가 형상의 세계로 돌아오게 할 만큼 강한 유일한 동기는 사랑이었다고 박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존속해 나가는데 사랑이 유일한 동기였습니다. 참나, 사랑, 그쵸? 유일한 동기였다. 여기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의식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높은 단계 수준의 상태를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태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히 어떻게. 그쵸?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하나인 참나만을 보았고 상대방을 볼 때 그냥 이 분리된 상태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거 이런 생각조차도 없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 기억을 내려놓고 분리되어 있는 에고가 내가 하는 나의 상태를 자꾸 내려놓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불편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걸음마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불편한 것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오늘 6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지 마시고요. 6월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2023년 계획은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계획에 맞게끔 이달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도 쪼개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짜는데 그 목표에 대한 시크릿을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6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6월 10일이에요. 그쵸? 오늘 작성하고 한 명씩 더 초대해 보세요. 초대해 보세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누가 하겠지. 꼭 한번 결정하고 꼭 모시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초대가 될 겁니다. 결정을 안 해서.
누가 하겠지 뭐 하고 있죠. 개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막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좀 많이 집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석 해제